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6차 시 강의 도면 보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림에 보이는 것이 평면도죠. 평면도입니다. 그럼 설계도의 그 돈을 보려면 기본 이해가 좀 필요하는데, 설계도는 우리가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설계 과정에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지 설계라는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계획 설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건축사한테 건축주가 설계 의뢰를 하면 건축사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일단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을 해서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대지의 경계라든가 모든 걸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때 건축주도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건축주들은 막 건축사한테 그냥 맡겨놓고 많은 경우도 있는데, 내 집을 짓는 겁니다. 건축사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주와 상의를 해서 프리핸드로 연필로 갖고 방안지라든가 이런 데다가 도면을 그립니다. 자, 그리는데 건축주가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끔, 건축주가 요구하는 구조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그림을 그립니다. 건축주하고 계속 상의하고 물어보면서, 또 수정 단계가 있으면 수정을 하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건축주 의향이 일단 맞아야 되니까, 뭐 집을 건축주 집이지 건축사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의뢰할 때는 굉장히 실의 방향이라든가 실의 위치라든가 꼼꼼히 챙겨서 계획을 하고 건축사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프리핸드로 도면이 완성이 되면은 그게 바로 계획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 성능이라든가 구조라든가 모양 외관의 형태라든가 기능에 맞게끔 완벽하게 완성이 됐을 때 기본 설계를 한다. 즉, 기본 설계는 계획 설계도 그림이 그려진 걸 보고 CAD 도면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인허가를 받을 때 제출용 도면으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구조도, 구조 상세도, 재료 마감표, 각종 상세도 등으로 된 도면을 제시를 해서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 설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재료 마감표 이런 게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일반 단독주택은 평면도, 배치도,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거의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수도 있고, 내진 설계로 설계해야 되는 건축물은 구조도, 구조 상세도, 구조 계산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 마감표라든가 내역서, 그 다음에 시방서 이런 거는 한국공사는 다 만들어줍니다. 왜 만들어주냐? 설계 용역을 받을 때 그 돈이 포함된 금액으로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단독주택, 개인주택은 그와 같은 설계 도서까지 다 작성을 의뢰하면은 설계비가 2배도 더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도면만 만들어주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도 그렇거니와 건축사도 돈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작업을 해준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시공업체나 목수 팀장이 조직원 또는 근로자들이 시공 중에 오류를 없애기 위해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현장에서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도면으로 기본 도면을 근거로 상세하게 작성된 도면이다. 우리가 목조주택을 전국에서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다 설계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설계팀은 인허가를 받을 때 하는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을 한다든가 시공 상세도를 그려서 현장 팀장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건축사가 설계한 기본 설계 도면을 근거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서 줘야 목재라든가 철강제라든가 손실을 없앨 수가 있죠. 작업을 잘못해가 오류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현장에 가면 목수팀이나 철골구조의 철골팀이나 팀장은 분명 인류가 맞을 겁니다. 그러나 팀원들은 초보자도 있고 중간기술자도 있고 시공상세도 없고 팀장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고 진행을 하면 재료를 절단을 해버리고 난 재료는 사용할 수가 없어져요. 철골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용접을 하거나 볼트 접합도 가능하겠지만 특히 목구조는 잘라버리고 나면은 그 재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폐기물 처리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배치도가 있는데, 배치도는 어떻게 생긴 게 배치도냐면 건축물과 대지 안에서 파악이 가능한 주요 도면으로 대지 위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위치 및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너비, 주요 출입구, 진입 방향, 그 다음에 GL, 기준점 등이 표현되어 있다. 이 기준점은 뭐냐면 건축물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GL이라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물이 위치하는 전면 도로의 중심이다. 그걸 갖다가 기준점이다. 거기가 건물 높이의 제로점이다. 또 시골이나 외곽지에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도 없고 농로길이나 이와 같은 현황도로가 있다든가 이런 곳에 집을 짓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을 완성하고 그 흙을 갖다가 대매우기 위해서 평탄 작업을 했을 때 평균 높이를 갖다가 GL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우리가 칠판을 좀 보면은 배치도라는 거는 일단 도로가 표시가 되겠죠. 도로가 표시가 되고 이와 같은 대지가 있으면은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안에서 위치하는 그 표기가 돼 있고 대지 경계선에서 1.5m다. 이게 북쪽 방향으로 봤을 때 나머지 방향은 우리가 0.5m씩만 떨어지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북쪽 방향만 1.5m, 그러니까 9m 미만 높이의 건축물은 1.5m가 떨어져야 되고
9m 이상, 건물 높이가 9m 이상이 나오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 떨어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바로 일조권이죠. 뭐 건축물 뒷면에 도로가 있을 때는 이 도로도 뭐 인접대지와 이격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50cm만 띄워도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도로가 뭐 3m가 있을 수도 있고 8m 도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북쪽 방향에 우리가 북쪽 아파트도 단지 안에 통로가 있고 앞동과 또 뒤에 동 간에 남북 간의 간격을 갖다 인동간격이라고 합니다. 이 인동간격은 바로 북쪽 방향을 얘기해요. 그걸 갖다 일조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조권은 우리나라의 해가 제일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햇볕을 받을 권리를 갖다가 일조권이라. 그래서 백지도라 하는 거는 주변에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물이 대지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백지도다. 그 다음 평면도. 평면도는 건축물을 1.5m 높이에서 수평으로 절단한 후에 윗부분을 뚜껑처럼 이렇게 들어 올려버렸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형상을 그린 도면으로 벽체의 두께, 각질의 위치, 개구부의 위치, 치수가 기입된 도면이다. 우리 건축물에 초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구부라 하는 거는 계단실처럼 이렇게 완전히 오픈돼 갖고 뚫어진 구멍을 얘기하죠. 개구부. 설비 배관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뚫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이 개구부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다시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있으면은 이 건축물을 1.5m 높이에서, 바닥에서 1.5m 높이에서 수평으로 딱 잘라버리고 뚜껑처럼 윗부분을 딱 드러내버리면 이와 같은 형상이 나오겠죠. 이거를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그리는 도면이 평면도다. 자, 그러면 평면도를 한번 볼까요? 자, 평면도를 한번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평면도에 보면은 중심선과 중심선 사이에 그 치수를 갖다 해놓은 치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향,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또 벽체 두께가 표기가 되어 있고, 창문의 위치가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창문의 위치가 되어 있고, 출입문의 위치, 방의 위치, 부엌의 위치, 현관의 위치, 이런 위치들이 각실의 위치가 다 나와 있고, 창틀 그 개구부의 넓이, 이런 것들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치수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게 바로 평면도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1.5m 높이의 수평을 자르지 않고 1m 높이의 수평을 자르거나 바닥에서 그냥 벽의 위치를 그대로 그린다 그러면 창틀이 표현될 수가 없죠. 우리 창틀은 창틀의 치수는 문틀 외경의 치수다. 문틀의 바깥 치수다.
그러면 잠시 또 칠판을 한번 보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문이 우리가 문틀을 보면은 문틀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문틀이고, 그 다음에 창문은 닫았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문짝이 이렇게 두 짝이 겹쳐서 닫히는 창문을 미석이 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문의 지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 1500이다. 자, 높이가 1200이다. 이와 같은 치수는 문틀 바깥 치수, 문틀 외경 치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창문은 방바닥 마감이 있다. 우리 보일러 깔고 장판 깔고 이렇게 했을 때 마감 높이에서 창문틀 하단, 창틀 하단 높이까지, 창문틀 하단 높이까지가 건축법에서 1200이 나와야 됩니다. 1200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00에서 절단을 했으니까 창틀의 위치가 표현되는데 1m 높이에서 절단을 하면 창문의 위치가 표현될 수가 없어요. 또 바닥면에서 했을 때도 창문의 위치가 표현될 수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시청하실 때 댓글란을 통해서 질문을 하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창호, 그러니까 창호라고 하면 출입문과 창문을 그 두 가지를 합한 걸 우리가 창호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반 그 출입문은 어떻게 표현하냐? 출입문도 문틀 바깥 치수를 얘기합니다. 이 문의 치수는 전부 다가 출입문도 문틀이 이렇게 있으면은 손잡이가 있겠고, 경첩이 뭐 이렇게 달려 있고, 항상 위쪽에 두 개가 있고 밑에 한 개가 있습니다. 왜? 실제로 문의 힘을 받는 부분은 상부의 경첩이 힘을 받지 하부 거는 잡아주기만 하면 되고, 이 손잡이 높이는 바닥에서 1000mm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인이 손으로 제일 잡기 좋은 위치가 1000mm입니다. 1m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집에 가면은 전기 스위치라든가 이런 거 높이도 다 1m입니다. 1m. 뭐 스위치 높이는 약간 틀려도 뭐 준공받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비상 스위치, 뭐 소방 설비에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치수가 무조건 맞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맞으면 뭐 준공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우리가 현재 요게 인면도죠. 인면도. 우리 인면도를 하면 요거는 뭐예요? 입체도로 그냥 그림을 그렸는데, 인면도를 하면 정면에서 본 그림 정면도, 측면에서 본 그림 측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후면에서 본 그림을 배면도, 요걸 통틀어서 인면도라고 합니다. 인면도에는 치수는 없고 사진처럼 건축물의 형상, 모양만 나와 있는 게 인면도입니다. 인면도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커서 이렇게 움직이는 데를 잘 보시면
요렇게 해서 선이 하나 그려져 갖고 있고, 여기 와서 이쪽을 요렇게 해서 A라는 표기가 된 도면이 있습니다. A. 이걸 무슨 소리냐면, 우리 공짜는 없는 거죠. 도면에 표기된 모든 수치는 공짜는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선을 갖다 잘라갖고, 요 선대로 잘라갖고, 이쪽 측면,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들여다본 도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도면을 찾아보면은 바로 단면도죠. 이와 같은 단면도가 나타난다. 자,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한 후에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평면도에서 아까 출입문이 있는데 여기 절반을 출입문이 걸려가 잘랐기 때문에 이 문짝이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위에 단면도 보면 여기 문짝이 있죠. 방이 있고 요 문짝이 보이고 가운데 칸막이 벽이 있고 벽 밑에는 항상 이와 같은 기초가 되어 있다. 줄기초. 현재 보이는 게 줄기초입니다. 줄기초. 이런 기초가 되어 있다. 그다음 벽체 두께도 나와 있고 천장도 나와 있고 천장에 달대가 나와 있고 뭐 건축물의 그 처마, 지붕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뭐 실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단면도다. 단면도. 그 A 부분을 잘라면 A 단면. 만약에 B 부분이 또 있다 그러면 B 단면도를 또 찾아보면 나오겠죠. 이와 같이 자른 걸 우리가 단면도다. 그 다음에 도면에 기본 평면도 보기. 평면도의 구성. 평면도는 대개 각 층별 바닥 평면도를 가리키는데 평면도에는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기둥 번호를 도면 상단과 좌측에 표기를 해서 중심선 간격을 치수선으로 표기한 도면을 미리 단위로 표기한다. 우리 건축 도면은 전부 다 미리입니다. 토목 도면은 메타 단위를 쓰고 있고 0.6m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건축은 전부 미리 단위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조주택 책을 쓴 사람들이라 목조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막 피트, 인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1과 8분의 3인치 그거 전부 기술자가 아니고 엉터리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설계도 자체가 다 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접국가인 중국도 다 미리 단위를 씁니다. 일부 북미 국가에서 피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 피트 단위로 쓰고 있는 나라는 설계 자체도 피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조주택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구조목이나 방분목이나 이런 걸 명칭을 부를 때 2x4, 2x6, 2x8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인기냐 피트냐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여기서 그럼 건재상들 재료상에는 인치나 피트를 쓰느냐 오늘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재료상의 그 사이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목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재를 보면은 자, 여기 전부 미리입니다. 자, 이 미리는 구조목이
38에 285mm. 자, 이게 우리가 2x12라는 겁니다. 또 구조목 38에 89mm, 길이가 3600, 이런 것들이 전부 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칠판을 또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38에 89라는 거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파란 거는. 자, 각재가 이렇게 단면이 생겼고 이와 같이 생겼는데 두께가 38mm고 이게 89mm입니다. 그 요 길이가 3600이라는 소리예요. 이 전부 다 mm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재료에 목조주택에서 사용 많이 되는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치나 비트는 없습니다. 우리 건조상에도 이렇게 표기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2x2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38mm 곱하기 38mm 짜리가 2x2라고 합니다. 그럼 요게 38mm죠. 자, 그럼 이게 몇 인치나 되죠? 그 다음에 2x4라는 것은 38에 89mm입니다. 또 2x6라는 것은 38에 140입니다. 또 2x8이라는 것은 38에 184입니다. 또 2x10이라는 것은 38에 235. 아까 2x12라는 것은 38에 285. 또 4x4는 89에 89. 우리가 놀이터 같은데 정자 짓는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6x6라 그러는데 여기 140에 140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1비트는 30.48cm죠. 여기 어디 비트로 해갖고 이 2x2라는 수치가 나오는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또 인치로 갖고 2인치도 아니고 이런 게 나오는가 한번 해보시죠. 자, 이게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목재는 자, 수입목은 국내 수입목은 현재는 베트남, 또 브라질, 카나다, 주로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되죠. 우리가 목조주택에 사용하는 OSB 같은 경우는 유럽, 카나다, 베트남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이 되고 있고 국산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입되는 국가에도 이 치수는 동일합니다. 국내 목재들, 국내 제재소에서 제재한 목재들은 치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우리 30에 30mm 한번 톱날 두께 빼고 30 각질을 시키면 27에 27밖에 안 나오고 또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정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어느 나라의 수입에도 이 치수는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그 하나의 그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머리 복잡하게 1과 2분의 1인치 2 이런 치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설계도가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목재 치수가 미리 단위로 나와야 우리나라 설계에 맞게끔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나 어느 사이트나 유튜브나 이런데
인치, 피트 막 이렇게 해갖고 설명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국내 설계가 전부 다 건축물의 높이, 넓이, 모든 치수가 밀인데 그걸 어떻게 자기네들이 환산을 해서 할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 목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 재료가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밀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 우측 하단에는 도면의 이름과 축적을 항상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우측 하단에 여기 도면의 이름하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평면도는 뭐 축척이 50분의 1, 100분의 1, 200분의 1 축척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인 우리 단독주택이나 이런 평면도는 100분의 1의 축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단면도는 주로 30분의 1 축척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면을 보려면 선의 종류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도면에서 선은 종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실선과 파선, 점선, 1점세선, 2점세선으로 나눌 수 있기에 굵기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선은 모양을 표시하여 그 중에서 굵은 실선은 단면과 외형, 배선 및 배관을 나타낸다. 가는 선은 치수 보조, 인출 보조, 설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며 애칭선으로도 이용된다. 파선, 점선을 갖다 우리 파선이라고 하는데 숨어있는 것과 배선, 배관을 나타내기도 한다. 1점 재선은 건축물의 중심선을 표시한다. 또 2점 재선은 경계선을 나타내는데 대지의 경계, 동의 경계, 음면 경계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도면을 우리가 캐드로 도면 그릴 때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려야 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는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그 중심선을 1.7선으로 표시하는데 붉은 선으로 표시를 해버린다든가 그냥 가는 선으로 또는 푸른 선으로 표시를 해버려 이 구분이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건축사들도 그렇게 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벽에 이 선의 색깔을 구분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고 범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붉은색은 중심선이다. 푸른 선은 건축물 마감선이다. 검정색 선은 벽체 구조체 선이다.